DGB 금융통합이사회는 DGB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뽑기로 하고 최고 경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이철우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은 적극 추진하겠지만 취수원 이전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도청 인근 지역에 땅 투기를 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자 경북도가 땅과 가상화폐 같은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기온 하락으로 경북의 농경지 601헥타르에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품질 하락에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을 끝으로 대구 8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한 공천인데요. 그렇다고 보기엔 논란과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공천관리위원회는 수성구청장에 김대권, 달서구청장에는 이태훈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렸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의 대구 8개 구군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는 10명의 대구시의원이 도전장을 냈다가 모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전현직 시의원 4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중앙당이 대구 남구에는 여성을 권했고 동구는 경선을 하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당의 권고까지도 무시하고 여성은 안 된다. 무슨 근거입니까? 현역 단체장으로 경선조차 없이 탈락한 김문호 달성 군수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고 다른 탈락자들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다음 절차라는 게 무소속 출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여야가 바뀐 가운데 미래 보수 세력을 키우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여성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광역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여성 청년 신인 50% 공천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된 한국당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 논란과 갈등 속에 이제 대구 시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철우 후보와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동안 치열한 경선을 치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의 고소 고발도 이렇게 있고 한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민들께도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허무맹랑하게 고의적인 허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풍토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상 선거에 있을 때는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안에 따른 어떤 그런 다른 조건을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고향이 없어진다, 어떤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라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유엔의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없어지는 시군을 따지니까 10개를 먼저 추적하면 10개 중 6개가 우리 경상북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도지사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아기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보자면 우리가 한 뿌리, 또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라면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 문제 이거는 매우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이거 공천을 받으면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구미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미 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낙동강에 1,3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낙동강은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낙동강을 모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대구는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장이 되는 분과 대구시장과 도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중앙정부에 물을 깨끗한 방안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계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되신 거고 또 2달 뒤면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시는데 경북도지사로 당선되신다면 이 외에 또 이제 경북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다른 공약들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문화재가 우리나라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의 문화관광공사를 도와 시군과 민간이 같이 만들어서 관광자원 개발도 하고 또 관광객을 끌어오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실내로 베트남에 가니까 우리 휴대폰 공장이 구미에서 가서 3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가족들 따지면 20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을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은 어렵더라도 이분들 휴가는 데리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 또 경상북도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유통공사를 크게 만들어서 생산만 잘하면은 우리 도에서 또 시군과 함께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경주를 개발해서 동해안을 개발하고 해서 동해안 시대를 열어서 이 동해안을 버려놓고는 5만 불로 갈 수가 없다. 동해안 전성시대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뭐 선거 기간 차츰차츰 더 들어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GB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지 않도록 따로 뽑기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은행장은 내부 출신으로 한정해 대구은행을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DGB금융통합이사회가 최대 안건이었던 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은 겸임 대신 2명을 선임해 따로 맡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배구조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 공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회장과 행장을 동시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DGB금융지주 회장은 외부인도 맡을 수 있고 대구은행장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출신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공모를 한 뒤 3차례에 걸쳐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DGB 직원들도 59%가 회장과 행장 분리를 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퇴직한 임원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아쉬운 대목도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은행장이 내부 출신으로 한정된 점은 대구은행이 여러 문제를 끊고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 이렇게 인선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를 밀착해서 감시를 할 것이고요. 이 인선 과정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주총회는 소집 2주 전에 통보돼야 하는 만큼 은행 안팎에서는 다음 달 초쯤이면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조카 채용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대구은행 사회이사가 새 은행장을 뽑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장을 선출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A씨를 제외하고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와 관련해 편법과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연이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문제가 된 펀드를 팔 당시에 이 펀드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이치코리아 채권 투자 신탁 1-1호는 펀드 규모가 한때 5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 수성구청에 팔 때는 10분의 1 수준인 5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건설사 채권이 직격탄을 맞아 이 펀드는 누구나 꺼리는 것이 됐습니다. 2008년 6월 당시 건설 부동산 비중이 이 펀드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거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가입을 시켰나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들죠. 이런 시기에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문제의 펀드를 권유해 2008년 8월에 실제로 3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펀드는 3개월 뒤에 부도나 마찬가지인 환매 연기됐습니다.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하게 파는 경향이 있었죠. 전문가가 또 있으니까 와서 설명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은행 실제 도움이 된다니까 파는 부분이 많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입니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고지 안 했다면은 그 자체는 어떻게 돼요? 통합세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법의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 펀드를 사들이는 수성구청도 고작 과장이 세금 30억 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 고거는 과장 정결이고요. 과장 정결인데 이제 하고 나서 사후에 하고 나서 열애를 보고 아마 그걸 보고는 안 했겠나 싶은데. 대구은행은 처음부터 위험한 펀드를 무리해 팔다 보니 결국 손실을 보존해줘가며 펀드를 다시 떠안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공무원들이 신도청 인근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공직사회의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경상북도가 이 땅 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 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인근 땅을 싼 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며 땅값은 7,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땅 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같은 투기 행위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진과 포상을 비롯해 국내외 연수, 근무 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에도 최하 등급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비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강경해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하면 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데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금을 횡령할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예방과 쇄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경북 지역 곳곳에서 과수 꽃잎이나 작물 등이 시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와 고령, 성주, 김천을 비롯해 10개 시군의 농경지 601헥타르에서 냉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난 10개 시군에서는 지난 7, 8일 오전에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지거나 소리가 내렸습니다. 어제 대구에 강풍이 불면서 간판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지락역 인근에서 강한 바람에 건물 간판이 인도로 떨어져 119 구조대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15건의 간판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들과 국방부가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들은 국방부 측이 기지 안의 미군 전용 식당과 숙소 리모델링 등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장비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붕 누수와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대화를 통해 장비 반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3천여 명의 병력을 사드 기지 인근에 투입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구미시 산동면 구미 4공단에 있는 한 정보통신기기 업체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불이 났다는 공장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학생 마라톤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2.28 민주운동 기념 학생 마라톤 대회는 대구 지역 75개 고등학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대구구에서 반월당 내거리까지 4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